안녕하세요. 정듀입니다. 이 전 영상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았으면 그걸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라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7월 1일 날 마지막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2024년도 7월 8일인데 시간을 좀 거슬러서 2024년 3월 달 말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메일 주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쓰던 건데 이제는 그냥 회원가입할 때나 그냥 웹사이트 등록할 때 필요 없는 이메일들이 글로 가게, 스팸 메일 같은 게 대부분 글로 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3월 말쯤에 그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메일을 아마 찾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이메일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이제 훑고 보고 있는데 하나가 눈에 뜨는 거예요. 이제 그 제목이 Interested in becoming a vein physician? 정맥 전문의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3월 20일 날 이메일이 저에게 보내진 거예요. 저는 이 이메일을 3월 21일 날 봤거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내용이 커네리켓주에 이 펠로십 자리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이제 펠로십이라는 거는 이제 레지던시가 끝나고 더 공부를 해서 더 세분화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과 레지던시를 통하고 심장내과 펠로십을 통해서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위장내과 전문의 펠로십이 있고 내분비내과 펠로십이 있고, 그래서 그런 펠로십들이 있는데 그 이메일을 더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지원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밤에 일을 하는 거에 이미 지쳐 있고 이제 일을 줄이려고 생각을 했다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worst thing they can say is no.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들이 저에게 할 말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그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이메일이 아마 이제 미국 전국으로 보내졌을 거예요. 제가 이 이메일 주소를 이제 회원가입하거나 그런데 쓴다고 했잖아요. 레지던트나 전문의가 되면 이제 일을 구하려고 이제 구인 웹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그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력서를 내고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웹사이트 하나만 등록해도 이메일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내과 레지던트 2년차 말, 3년차, 그리고 이제 지금도 내과 전문의로 일했던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몇 개씩 전화가 오던 문자가 오던 이메일이 오던 이렇게 수시로 오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런 걸 차단을 하거나 이제 답장을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눈에 띄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이메일도 그런 식으로 저에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그 이메일에 링크가 있는데 그걸 눌러서 그 이메일을 보낸 이제 채용 담당자, 미국에서는 리크루터라고 하는데,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때가 3월 21일이었는데 4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시간을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계속 밤에 7시에 오후 7시에 일을 하고 아침 7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쉬는 날이 4월 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일을 갔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4월 2일이면 제가 그 날로부터 10일 정도, 9일, 10일 정도 후에 그 채용 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9일, 10일 후에 잡혀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봐서 그 자리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하는 도중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링크에 다시 가서 그 4월 2일 날 걸 취소를 했어요. 이제 3월 22일 오후 4시 15분으로 시간을 바꿨어요. 잠을 좀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라도 최대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느릿느릿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인터뷰하고 펠로십을 자리를 주면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3월 22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내과 전문에서 일했던 병원에서 이제 90일 노티스를 줘야 돼요. 이제 퇴사하기 전에 90일 전에 말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그 병원에서도 사람을 다시 구하고 그런 게 있어서 90일이면 좀 많긴 한데 제가 다녔던 병원은 90일 노티스를 줘야 돼서 3월 말 4월 초에 90일을 주면 6월 달 말 7월 초에 90일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 해서 시간을 바꾼 것도 있어요. 그래서 3월 22일 날 그 채용 담당자와 전화로 대화를 하고
3월 26일 날 그 펠로십 프로그램 다이렉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이제 펠로십 코디네이터, 그 의사분과 같이 그 펠로십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대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1차 인터뷰가 잡혀서 그거를 오후 12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 펠로십이 끝나면 이 펠로십과 연결된 회사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펠로십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대표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 마음에 또 들어야 이제 펠로십도 얻고 일자리도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27일 날 그 대표분들과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 회장님은 아니고 그 밑에 분, 이제 회사에서 2위 하시는 분과 3위 하시는 분과 이제 2대 1로 인터뷰가 잡혀서 진행이 됐는데, 오후 5시에 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고 저도 질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물어보고, 그래서 27일 날 그 2차 인터뷰를 마치고 28일이 됐는데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채용 담당자에게 문자로 이제 저는 이 펠로십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이제 커밋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더니 채용 담당자 분께서 그분들도 저를 좋게 봤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채용 담당자 분께 연락을 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저를 좋게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예의상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29일 날 그 다음날 펠로십 코디네이터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 크네리켓 주에 있는 자리는 크네리켓 의료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는 이제 이미 메릴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 있는 펠로십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크네티켓 주에 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자리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3월 29일 날 그 펠로십 자리와 일 채용 계약서가 저에게 왔어요. 첫 이메일을 제가 3월 20일 날 받았고, 뭐 채용 담당자과 대화를 하고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하고 계약서를 받기까지 9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날이 오늘 7월 8일인데 7월 1일 날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7월 9일서부터는 이제 Venous and Lymphatic Medicine이라는 펠로십을 1년 동안 하게 돼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정맥과 림프계 의학라고 하는데, 그래서 펠로십을 하는 의사를 펠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임의라고 하는데, 그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전임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원래 펠로십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인턴 때 이제 미국에서 레지던트 1년차 때 중환자실 의사를 할 생각이 잠깐 있어서 이제 중환자 의학 펠로십을 잠깐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접고 그 후로는 이제 펠로십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연구한 것도 없고 뭐 논문을 제출한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내과 전문의로서 생활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어느 한 날 제가 잘 쓰지도 않는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한 이메일을 확인을 해서 제 앞으로 할 일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원래는 그냥 계속 내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vein specialist 아니면 한국어로 정맥 전문의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펠로십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varicose vein, 한국어로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하지정맥류 때문에 발생되는 합병증들, 거미양 정맥류, 망상 정맥류 등등을 치료하게 될 거예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몇 개 넣을 테니 그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은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면 되겠죠. 제가 앞으로 할 일과 여태까지 해왔던 내과 전문의 일을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는 밤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낮과 전문이지만 밤에만 일을 하는 이제 미국에서 낙터니스트라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2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밤에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말과 휴가일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이제 개인 병원, 이제 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 근무 시간대,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밤에 일을 하지 않고 주말에 쉬고 그리고 휴일날 다 쉬는 그런 스케줄이 될 거예요. 이제 vein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과 전문의로 일을 했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줄이 나왔는데 뭐 이틀을 일하고 3일을 쉬고 뭐 4일을 일하고 일주일을 쉬고 이렇게 스케줄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스케줄을 3개월 이상으로는 미리 정하지 못했는데 펠로십을 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하고 정맥 전문의가 됐을 때는 월, 화, 수, 목 일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1년 후 이런 스케줄도 미리 짤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에요. 네 번째 장점은 제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만든 영상들 중에서 제가 이제 시술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내과 전문의로서는 시술을 못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되게 시술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센트럴 라인이라고 이제 목이나 골반에 넣는 카테터가 있는데 그게 중십정맥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arterial line, paracentesis, thoracentesis 등등 시술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2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시술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됐었고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연봉이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이제 샐러리가 있고 제가 받는 일정한 금액이 있고 그것보다 더 일을 많이 하면 이제 시급제로 돈을 받았는데 그때 환자를 한 명을 보던 뭐 10명을 보던 시간제이기 때문에 받는 돈은 똑같았어요. 물론 0명을 볼 때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기도 했는데 뭐 환자를 많이 볼 때면 내가 많이 본다고 돈을 더 받진 않았거든요. RVU라고 이제 환자를 한 명 볼 때마다 그 포인트 같은 게 쌓이는 게 있는데 그게 쌓여서 나중에 돈을 받는 건 있는데 그런 보너스를 받는 건 있는데 그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제가 회사에게 얼마를 벌어다 주면 그 돈에서 일정 부분을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바쁜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환자를 많이 보게 된다면 제가 받는 돈도 이제 많아지죠. 물론 연봉이 더 낮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실력이 없거나 제가 일하는 클리닉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제가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다면 연봉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장점 때문이라도 이 선택을 한 거에 크게 후회는 없어요. 몇 년 후에 가서 후회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학자금 대출이 엄청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영상은 제가 설명란과 댓글에 첨부를 해놓을게요. 저는 PSLF라고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면 전년에 벌었던 소득의 10%를 12개월로 나눠서 120개월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탕감을 해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PSLF라는 건데 이 펠로십을 하면서 이 앞으로 제가 일할 회사와 일을 하면서 그걸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학자금 대출을 100% 갚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